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증권 계좌는 어떠셨나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하고 시가총액 950조 원이 증발하는 순간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까지 치솟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9%씩 떨어졌죠. 그런데 같은 나라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 급등했고 LIG 넥스원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짠쟁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혼란의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실현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내용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2월 14일 트럼프는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주 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죠. 이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2주 전에 에너지 패권 기구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트럼프는 지금 이란을 쳤을까요? 당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중국 관세 카드였습니다. 최대 145%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 관세 조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무력화될 위기였어요.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레버리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좁은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1이 이 경로를 이용하고요. 이란에서만 하루 16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이게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15%에 해당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납품처 두 곳이 오직 하나의 도로를 통해서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도로 입구에 검문소를 세우고 트럭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업의 생명줄을 완전히 쥐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흔들리는 관세카드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 공급망 카드를 새롭게 확보한 거죠.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압도적인 협상 카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국은 원유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나마 독자적으로 확보하던 루트였던 베네수엘라마저 올해 초 미국의 압박으로 친중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란까지 미국 영향권에 들어가면 중국의 독립적인 원유 공급 루트가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중국 제조업이 단 하루만 멈춰도 경제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시작된 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날짜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월 1일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죠. 다음 날인 3월 2일, 이라크는 원유 생산을 70% 감산했고 카타르는 불가항력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한국 시장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시가총액이 4거래일 만에 5천조 원 아래로 추락했고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9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같은 날정 반대로 움직인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29, 86% 상한가를 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 한화시스템은 25% 급등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셨을 겁니다. 내 계좌는 빨간불인데 왜 저 종목들은 푸른불이지?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인 거죠. 왜 방산주는 올랐을까요? 비가 오면 우산 가게만 불티나게 팔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폭풍이 불면 유리창 수리 업체는 일거리가 폭증하죠. 전쟁이 터지면 무기 제조사, 에너지 회사,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돈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이 될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시장에서 증발한 950조 원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한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3월 5일 뉴욕타임스가 흥미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CIA에 휴전 조건 논의 제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이란과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즉시 반등했어요. 다우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29% 올랐습니다. 3월 7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주변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이란 정부가 혁명 수비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8일 WTI 유가는 배럴당 107달러, 브렌트유는 10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었죠. 3월 9일 코스피는 5251, 87포인트로 96% 추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95, 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점이었어요. 삼성전자는 8, 42%, SK 하이닉스는 9, 5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오늘입니다. 이날 아침 WTI 유가는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CBS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해군도 공군도 통신망도 없다.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유가는 80달러대로 급락했고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트럼프의 패턴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공식을 사용해요. 4단계 공식이죠. 첫째, 최대 압박. 둘째, 패닉, 유도. 셋째, 협상 카드 확보. 넷째, 한도 랠리. 과거 사례를 볼까요? 2019년 잭슨홀 사태 기억하시나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금리 신호를 안 줬어요. 그러자 트럼프가 연준이 적국보다 더 큰 적이라고 트윗을 날렸죠. 다우지수가 623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연준이 결국 항복하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관세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4월에 145% 관세를 발표해서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다가 이후 조금씩 예외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을 제공하면서 협상을 유도했죠. 구조가 이번 전쟁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월가는 이미 트럼프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어요. JP모건은 아예 볼PP 지수라는 걸 개발했어요. 트럼프 트윗이 채권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거죠. 월가는 트럼프 발언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대규모 위험자산 폭락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라고 말해 고블렌 록 CIO 리더는 시장이 불안하지만 구조적 투자 기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트럼프가 전쟁 끝났다고 하면서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장악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일관된 목표입니다.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완벽 통제권을 확보한 채로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란을 완전히 박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해군 공군 통신망만 무력화시켜 노코미군이 호르무즈의 마스터키를 쥔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끝입니다. 다음 스텝은 명확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생명줄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확실히 각인시킨 후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면을 보겠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2%가 중동산입니다. 그중 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LNG의 중동 의존도도 20%에 달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내에 억류됐고 국내 정유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5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중고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고금리가 계속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외국인이 나가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예요. 이게 3월 9일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악순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셨을 거예요.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주유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입 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도 늘어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지는 느낌이 게 바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를 때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 구매력 하락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면도 있습니다. 방산산업을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 3조 3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죠. 2026년 전망치는 4조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천국-2 미사일의 실전 입증입니다. UAE가 3월 7일 C-17 대형 수송기 이대로 천국-2 유도탄 30여 기를 긴급 구매했습니다.
추가 포대도 요청했고요. 실전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을 기록했어요. 국산 방공무기가 실제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UAE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서 추가 수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시가총액 180조 7천억 원을 달성하며 LG를 제치고 재계 4위로 도약했습니다. 방산주 폭등은 단순한 테마성 펌핑이 아니에요. 실전 검증된 실적 기반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한 이유는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한국이 에너지 취약국이라 외국인들이 겁먹고 매도한 것뿐이에요. 실제 펀더멘털을 보세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에 탑재될 HBM4 공급사 선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고 마이크론은 탈락했습니다. HBM4 가격은 $600를 돌파했어요. 미국 빅테크 4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2026년 AI 투자 합산액은 6,700억 달러, 약 982조 원입니다. 전쟁이 터진 와중에도 이 투자는 단 한 푼도 줄지 않았어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진 것과 기업 실적이 훼손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멈췄나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이 폐쇄됐나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취소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단지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 때문입니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지속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시나리오인데요.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미군 호위체제가 완성됩니다. 유가는 빠르게 $70대로 복귀하고 코스피는 5,500선을 회복하려 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자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펀더멘털 훼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란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UBS는 현재 군사 대응 수준을 감안하면 분쟁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역사적 선례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달 만에 35% 폭락했다가 이후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후 2년간 주식이 2배로 오르는 걸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다우지수는 504% 상승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523% 상승했어요. 가장 큰 위기 뒤에 가장 큰 기회가 왔던 거죠. 공포의 바닥에서 우량 종목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패턴을 읽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장기적인 불안이 지속되는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전쟁은 끝나지만 이란에 강경파 체제가 등장하고 지정학적 불안감이 장기화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재개되지만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유가는 $80에서 $90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이르해서 2회 정도 지연되고 코스피는 답답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반도체 주가는 회복하겠지만 속도는 느릴 거예요.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방산주와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도체는 천천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한 번에 베팅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서너 차례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경우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마카파식 독자 행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중앙지도부가 혁명수비대 통제에 실패하면 3월 7일 사과 성명 이후에도 공격이 계속된 것처럼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는 경고했습니다. 3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하루 900만 배럴 감산이 불가피한데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10% 타격을 의미한다. 브렌트유가 $120를 돌파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과 달러 비중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혁명수비대의 독자 행동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조차 호르무즈 해협 안전 회복, 타임라인 확정 불가라고 발언했어요. 이란 중앙지도부가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이라고 해도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공격하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입니다. 미국 2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 20만 명에서 실제 6만 명에 그쳤어요. 실업률도 4%로 상승했습니다. 성장 둔화와 유가 급등이 동시에 오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겁니다. 셋째, 트럼프 발언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공격 지지율이 27%에 불과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중 45%는 유가가 오르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압박으로 허풍 발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넷째 단기 방산주 과열입니다. LIG 넥스원은 하루 30%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거래일 만에 28만 6천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전쟁 초기에 급등했다가 안정화되면서 급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뒤늦게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에 당합니다. 뉴스를 보고 아방산주구나 하고 뛰어들 때는 이미 상한가를 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물려서 몇 달간 손실을 안고 가는 거죠.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미리 사두고 남들이 탐욕에 휩싸일 때 파는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핵심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패턴은 일관됩니다.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상대를 최대한 압박합니다. 전쟁 시작도 전쟁 끝, 선언도 호르무즈 장악 언급도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 그리고 3월 말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남은 트럼프 임기 내내 비슷한 충격파가 와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다른 충격 발언을 던질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서 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트럼프 패턴이구나. 지금은 압박 단계네. 곧 출구 신호가 올 거야 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건가요? 이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듭니다.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어떤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가? 현재 어떤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가? 지금이 최대 압박 단계인가 출구 신호 단계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90%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발언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압박 카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팩트를 기억하세요. 첫째,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수입 구조. 둘째, 한국 방산 무기의 실전 검증. 셋째, 삼성과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최악의 실수는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반등장을 구경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 공포로 주식 다 팔고 그 이후 2년간 주가가 2배 오르는 걸 지켜만 본 사람들요. 그들은 아직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어내는 사람과 매번 뉴스에 놀라는 사람의 격차가 곧 계좌잔고의 차이가 됩니다. 뉴스는 언제나 뒤늦게 옵니다. 진짜 큰손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큰손처럼 정보를 먼저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을 읽는 능력은 누구나 기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하는 투자자와 그냥 묻지마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전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둘러싼 진짜 에너지 패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